네, 지도로 보는 역사 또 새로운 편입니다. 앞편에서 제가 이제 이 얘기가 두 편에 걸쳐서 진행될 거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첫 편에서는 외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이제 청나라 사람들 얘기입니다. 그래서 청관 얘기를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청관이라고 하는 곳이 그 이후에 어떻게 변해왔는가에 대한 얘기, 그리고 그 주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는 얘기도 지도를 보면서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지도 보시죠. 우리나라 지도 남부 지방이고요. 부산 중심으로 확대해 갑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편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원래 그 지금의 뭐 부산 중심과는 달리 원래 중심은 여기였다. 그리고 이 부근에 일본 사람들이 외관을 설치했고 그 외관은 점점 그 큰 거주지로 변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전철로 중앙역이라고 있는데요. 요 부근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항구에서 가깝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자연적으로 조그만 개천이 흘렀고 그리고 이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선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과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어느 정도 나뉘게 되었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죠. 자,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왔습니다. 원래 이제 온 사람은 광동성 사람인데 황야오방이라고 황요방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 고향이 광동성인데 그렇다고 해서 광동성에서 온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온 것은 나가사키에서 왔습니다. 이미 그때 나가사키에서 어느 정도 무역업체를 경영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왔는데 이 사람만 온 게 아니고 그 전에도 중국 사람들은 조금씩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가사키 이 부근에서 왔는데 당연히 그 장사를 하려면 뭐 이런저런 인프라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오랫동안 장사한 곳이니까 이쪽 인프라를 이용하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일본 상인들이 쉽게 자리를 내줄 리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라고 생각을 이제 하고 있다가 그때만 해도 청일전쟁 이전이었기 때문에 조선에 있어서 청나라가 가지는 영향력은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서울에 있는 원색의 위안스카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쪽에 일종의 민원을 넣었던 것이죠. 청탁이기도 하고요. 참고로 위안스카이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 두 번 왔습니다. 제일 처음 왔을 때는 여기 부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높은 사람은 아니었고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때는 이미 뭐 거의 조선 총독이나 다름없는 위치에 있었고 또 웃기는 얘기지만 실제로 지금도 중국 자료를 보면 위안스카이가 조선 총독이라고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다가 그렇다고 해서 일본을 완전히 몰아낼 입장은 아니고 해서 결론을 내린 것이 그러면 여기다가 즉 그 당시 조선 사람들이 살던 곳에다가 청나라 사람들이 어느 정도 그 뭐랄까요 어느 정도 그 기반을 마련하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상당히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사람들이 하나하나 이제 청나라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가 부산역이고 요건 지하철 부산역입니다. 지하철 부산역인데 거리 뷰 한번 보죠. 거리 뷰 여기로 볼까? 예. 딱 보면 한글로 차이나타운이라고 적어놨지 않습니까? 여기가 어디냐면요. 여기가 부산의 중앙대로입니다. 그리고 요게 부산역입니다. 부산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에 이제 새로 건물을 이렇게 요 건물 말고 요 건물이요. 이 건물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가 옛날에 아리랑 관광 호텔이라고 해가지고 그 우리나라 이태리 타월 있지 않습니까? 때미는 수건 그거 만든 사람이 돈 벌어서 세웠던 건물이 여기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차이나타운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문은 사실 세운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제가 어릴 적 이 동네 살 때만 해도 이 문 없었습니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좀 들어가고
계속 들어갑니다. 뭐 식당 있고 뭐 그렇죠. 자, 여기에 좀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쪽에 보면 또 차이나타운이라고 돼 있죠. 예, 안으로 들어가 보죠. 보면 이거 뭐 식당들이 색깔 자체가 왠지 중국 색깔이 확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계속 그 중국 음식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음식점들은 아주 오래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람에 따라서 식성은 다르겠지만 상당히 맛있는 음식점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계속 갑니다. 제법 그 깁니다. 이게 큰 길까지 계속됩니다.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쭉 중국 거리가 이렇게 여기까지 계속됩니다. 그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건 이렇게 하면 차라리 반대 이게 맞겠죠. 예. 반대 방향으로 이제 다시 왔던 길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뭐가 좀 다르죠? 요쪽은 이 길을 올라가 볼까요? 보면 이게 학교 아닙니까? 그죠? 예. 이게 학교입니다. 이게 이제 화교 학교입니다. 그래서 학교가 생긴 거는 생각만큼 오래된 건 아닙니다. 여기에는 유치원도 있는데 유치원에 있는 건 저도 오늘 처음 알았네요. 여기 초등학교, 그다음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가 오래된 건 아니고 초등학교 과정은 1926년인가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교 과정은 없었어요. 그러다가 1950년에 그 전쟁이 일어나죠, 우리나라에서. 그때 이 화교들은 대개 다 이제 대만 쪽 국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중공군이 몰려온다? 이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었죠. 예, 그래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중고등학교를 옮겨서 개설했고, 나중에 중고등학교는 다시 서울로 갔거든요. 그게 이제 연희동에 있는 한성화교학교인데, 그러면서도 여기 있는 중고등학교 그 과정을 굳이 없앨 필요는 없어서, 그래서 이 학교가 그대로 요 조그만 공간 안에 초중고가 다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재밌는 광경인데요. 이제 요게가 이른바 차이나타운인데, 제가 어릴 때는 청관 골목이라고 했던 곳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갑자기 뭐 이상한 이름, 텍사스 스트리트라고 이름하죠. 도대체 뭔지 보면은, 여기는 보면 이건 지금 러시아 알파벳인데, 보면 뭐 영어가 아까는 한자가 많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영어가 제법 많습니다. 예, 여기가 이제 어떤 곳이냐면요, 계속됩니다. 이렇게. 예, 여기가 이제 어떤 곳이냐면 옛날에 그 미군 유흥지구였습니다. 그래서 텍사스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러다가 미군 자체는 이제 숫자가 줄었고, 그 이후에 여기에는 뭐 환전소 있고 한 거 보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러시아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도 러시아어죠. 카페는 같은데 러시아어죠. 예.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이 또 들어오면서 러시아 선원들을 위한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글쎄 주로 이제 뭐라 그럴까요? 헛소문이겠죠. 그런데 뭐 어떤 말에 의하면 여기 가면 뭐 총을 살 수 있다는 둥 이런 얘기도 있긴 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하겠어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지역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지금 여기 보면은 그냥 거리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그 미국 항공모함이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씩 정기적으로 그 부산항에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며칠 전부터 그 저희 학교 애들이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부산항에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그 미군 부대 쪽으로 알려질 것이고, 그 소문이 저희 학교 애들 집이 여기서 장사하는 집 애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미군 항공모함이 들어온다는 것을 알아요.
알면 그날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금 여기가 완전히 시장판으로 다 변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미군 항공모함이 한번 들어오면 그 경제적인 그 효과라고 하는 것이 엄청났기 때문에 그렇게 큰 곳이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제 그 지역에 대해서 얘기는 대충 끝이 났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부산역 앞에 그래서 요 부분에 이제 중국 사람들이 모여 살고 요 부분에 일본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었는데 한일 합방이 되면서 이것은 별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요, 한일 합방이 되면 일본 사람들은 굳이 뭐 일본 동네를 따로 만들 필요가 없죠. 그냥 자기 마음대로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중국 성당도 있고 한중 우호센터도 있고 해서 지금도 가면 중국 냄새가 꽤 나는 곳입니다. 그 외에 이제 이 지역이 워낙 오래된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한두 개 정도만 얘기를 하고 가도록 하죠. 예. 여기 부산고등학교라는 학교가 있죠. 부산중학교. 예, 아주 오래된 명문 학교들입니다. 저는 이렇게 좋은 학교는 못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초량초등학교라고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제가 이 학교 출신이라서 좀 아는데 학교는 뭐 그렇게 대단한 학교는 아니고 일상적인 학교인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고요. 예, 요게 이제 보면은 조그만 골목길인데 지금 요게 이제 초량초등학교고 요쪽이 초량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보면은 뭐 그렇게 작은 교회도 아니지만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니죠. 뭐 충분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정도 크기 거린 그 크기인데 이 교회가 왜 중요하느냐 하면 그 베어드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개신교 계통에 있어 가지고는 절대 빠뜨릴 수 없는 목사입니다. 그 목사가 이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원래 이 교회가 있던 곳은 여기가 아니었고, 다시 보면은 아니었고, 이게 또 확대하다 보니까 또 헷갈리네요. 예. 예. 여기에 코모도 호텔이라고 하는 호텔이 있습니다. 갑자기 제가 또 이거 헷갈리기 여기 있네요. 코모도 호텔 여기 있었어요. 그때는 이 중앙대로라고 하는 게 생기기 전이고 여기가 바다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해변이고 길도 없는 곳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지역에서 이 지역으로 넘어가는 길은 이 고개를 넘는 길밖에 없었고 여기에 그 교회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것을 여기로 옮긴 겁니다. 옮긴 거고 그 외에 이제 여기 조금 유명한 것이 뭐 이바구 공원, 이바구 길 해가지고 이바구라고 하면 이야기거든요. 부산말로. 근데 요즘 와가지고 이제 만든 그 관광 명소인데 관광할 만한가 글쎄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여기 이제 김민부 전망대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김민부 전망대, 김민부라고 하면 우리가 노래는 다 압니다. 일출봉에 해 뜨거든 날 불러주어, 뭐 월출봉에 달 뜨거든 날 불러주어 그 노래 작사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이 사람이 여기에 살다가 죽었습니다. 보면 아주 가난한 동네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 전망대라고 해서 대단한 뭐가 있는 게 아니고 집 옥상입니다. 거기 가면 이렇게 바다가 쭉 보이지 않습니까? 서울 사람들 이거 보고 와 정말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부산에는 이런 집들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 집이 이 동네가 그렇게 부유한 동네는 아니죠. 이것도 요즘 많이 좋아져서 그렇습니다. 옛날에 제가 어릴 때는 여기가 이제 학고방이라고 해가지고 학고 이러면 상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군이 물건을 가져올 때 그 물건을 포장했던 골판지들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적당히 그 콜타르라고 하든가 그 처리를 해가지고 비가 좀 덜 세게 안 세게가 아니고 덜 세게 해가지고 이제 집들을 이렇게 쭉 지었는데 지금은 뭐 그런 집은 없죠. 근데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그런 집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청관 골목이라고 했던 겁니다. 청관. 그러니까 요 길 하나를 중앙에 두고 외관 그다음 청관이 있었다 하는 것이
부산에서 있었던 일이고 싸우기도 했겠죠. 예,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좀 자극적으로 부산에서 벌어진 청일 전쟁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네, 이제 요 정도 얘기로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제 고향 얘기고 또 저는 너무 이제 잘 아는 지역인데 또 다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제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부산에 가시면 요즘 이제 해운대라든지 아니면 뭐 남포동 이런 데 가면 뭐 씨앗 호떡도 유명하고 한데 물론 그런 곳도 있고 좋습니다만은 이 지역에도 혹시 들릴 일이 있으시면 한번 보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부산에서 일어난 청일 전쟁이라고 하는 좀 그 거창한 제목으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청일 전쟁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만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산 얘기 여기까지 하고 다음 편에서는 또 다른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